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플래티늄 유기화학 1장의 12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 11강부터 이제 산염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요거 두 개, 산염기의 정의와 이제 종류. 이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산염기의 정의에서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와 루이스 정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분자식에서 산염기 구분하는 것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해두셔야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산과 염기 부분에서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죠. 산염기의 세기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요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 설명드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산과 염기의 세기. 산이나 염기의 세기는 이온화 상수의 크기로 정해지는데, 산이나 염기가 수용액에서 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평형 상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온화 상수는 일종의 평형 상수이므로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지며,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은 같은 산이나 염기의 이온화 상수는 산과 염기의 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하나도 몰라도 돼요. 여기 하나도 몰라도 돼. 저도 이 개념은 그냥 뭐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한테 뭐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산의 이온화 상수 Ka가 요거 계산은 뭐 이렇게 한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 일반학적인 내용이니까. 자, 근데 우리는 결과만 알면 돼. 결과만. Ka라고 하는 게 산의 이온화 상수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알면 되고,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자, 산의 이온화 상수 Ka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계산이 된다. 근데 뭐야? 센 산, 강산일수록 평형은 오른쪽으로 더 치우치고 Ka 값은 커진다. 오케이? 산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게 Ka 값이고 강산일수록 Ka 값은 커진다.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돼요. 이거 뭐 식을 유도하고 이거 해석해라 이런 문제 유기화학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염기의 이온화 상수 똑같아요. KB라고 하는 용어를 잘 쓰진 않지. KB를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KB라고 정의가 될 수 있고 KB. 여기도 이온화 상수니까 염기의 세기라고 하는 거 KB로 정의를 할 수 있고, KB 값이 클수록 그거는 강염기구나. 이렇게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KA 값, 우리는 이제 KB 값은 다루지 않을 거야. 거의 그거를 뭐 다루는 경우는 없고, 우리는 KA 값을 다루게 될 건데, 그쵸? KA 값은 지수가 저렇게 존재해요. 10의 마이너스 60제곱, 그 다음에 10의 10제곱 이렇게.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0제곱이 가장 약산인 거고, 10의 10제곱이 가장 강산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K의 값은 보통 이제 이런 분포를 보이는데, 지수로 들어가면 우리가 다루기가 좀 싫고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를, 이제, 그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수값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로그 값을 씌웁니다. 그게 pKa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래서 pKa는 마이너스 로그 Ka고 pKb는 마이너스 로그 KB예요. 가끔 이제 교재에 이거 상호 변환하는 거 나오는데 그것도 시험 문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계산기 써야 되거든. 계산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만 확인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방법만 아시면 돼. 근데 여러분 시험 보는데, 유기학 시험 보는데 계산기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 거야. 상호 변환하는 거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지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하나도 몰라도 돼. 하나도 몰라도 되고 이것만 아시면 돼. Ka 값이 클수록 pKa 값은 작을수록 뭐야? 강산이야. 강산. 우리는 산과 염기의 세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우선 산의 세기를 비교하는 건데, 강산이다. 강산이다. 그럼 Ka 값으로 제공이 되면 그 Ka 값이 큰 거고요. 오케이? pK 값으로 제공이 됐다. 그러면 그 값이 작은 거야. Ka 값이 클수록 pKa 값이 작을수록 강산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알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짝산, 짝염기의 상대적인 세기다. 자, 산의 세기와 그 짝염기의 염기도 세기는 서로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반응물에 산이 있었지. 반응물에 산이 있었고 그 산이 H 플러스를 제공했네.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 HCl이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어떤 이제 염기가 반응을 했다고 봅시다. 염기가 반응을 했어.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가 산이잖아? 그러면 산, HCl이 염기와 반응해서 H 플러스를 염기에 제공해 주겠지. 그러면 뭐가 생성돼요? Cl-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거든? 그리고 염기가 H 플러스를 받은 거. 이게 생성이 돼요. 이게 생성이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이거. 반응물의 산과 뭘 보는 거야? 얘를 보는 거야. 얘가 뭐야? 짝염기지. 우리가 부르는 짝염기. 산과 짝염기. 그쵸? 산의 세기와 그 짝염기의 염기도 세기. 짝염기의 염기도 세기는 어떻게 된다? 서로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산이 강산이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산이 강산이야. 그러면 이 강산이 반응을 해서 생성된 짝염기는 뭐야? 약염기야. 오케이? 두 번째. 얘가 약산이야. 그러면 이 약산이 반응을 해서 생성된 이 Cl-라고 부르는, 물론 이거는 지금 HCl이라고 하는 걸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봅시다. 죄송한데 이렇게 자 HA라고 놓을게요. HA. 오케이? 그럼 여기는 A의 마이너스가 되겠지. HA라고 바꿔주세요. 자, 얘가 약산이야. 그러면 그거로부터 생성된 A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 간염기가 된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자, 강산의 짝염기, 상대적으로 약염기. 강산의 짝염기, 상대적으로 약염기. 약산의 짝염기, 상대적으로 강염기.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제 산의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산의 입장에서. 염기의 입장도 똑같아. 얘가 만약에 지금 산이 아니라 여기에 염기적인 파트가 제시가 되어 있다. 염기가 반응을 해서 짝산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염기적인 측면이 반응해서 짝산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염기가 예를 들어서 강염기였다? 그럼 생성되는 짝산은 약산인 거고, 그 염기가 약염기였어. 그러면 생성되는 짝산은 뭐다? 강산이 된다. 오케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대부분 풀거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산, 그리고 이제 짝염기 여기 제시가 되어 있죠. pK 값 보면은 pK 값이 작을수록 강산이잖아.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갈수록 강산이에요. 여기서부터 위로 갈수록 강산이야. 이게 가장 강산인 거지. 강산이야? 산이야? 얘가 산이야? 산이 지금 반응을 한 거야. 이게 반응물 쪽에 있었던 거고, 저 산이 염기와 반응을 했어. 그래서 생성된 짝염기가 있는 거야. 그럼 H 플러스가 제공이 되고 생성된 짝염기겠지. 지금 이제 짝염 쪽에서 보면 Cl 마이너스. 여기도 다 H 플러스가 제공이 되면 생성된 짝염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래쪽에서 위로 갈수록 강산이잖아. 그쵸? 강산의 짝염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 앞쪽에. 약염기라고 말씀드렸지. 얘가 강산이잖아.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러면 그 생성되는 짝염기 중에 이거는 뭐겠어요? 얘가 가장 뭐겠어? 약염기가 되겠지. 얘가 가장 약산이잖아. 얘가 가장 약산이야. 그러면 약산의 짝염기는 뭐가 돼? 상대적으로 강염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제일 강염기야. 그래서 산도는 지금 그래프 표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갈수록 산도가 증가하는 데 비해서 염기도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저 산의 짝염기의 염기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된다. 자, 그리고 모든 산염기 반응은 어디로 진행이 돼? 항상 더 약산과 약염기가 생성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약산과 약염기가 생성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올 때 이게 정반응이 우세하냐, 역반응이 우세하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뭘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반응물 산의 pK보다 이와 반응하는 염기의 짝산의 pK가 더 크면 정반응이 우세하다. 자, 요거를 가지고 따지시면 돼. 뭐냐면, 반응물에 산이 있죠. 반응물에 산. 얘가 산이야.
이거 아스틸렌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인데 요거 이제 pK 값이 25 정도가 돼요. 요게 산이고 얘가 산으로 쓰인 거야 지금. 산. 얘가 뭐겠어요? 얘가 염기거든. 반응물의 산 그리고 반응물의 염기가 이 산으로부터 수소원자를 받아서 생성된 짝산이 있을 거야. NH2-가 그 산성 수소원자를 받으면 NH3가 되잖아요. 이거거든. 얘가 생성물 쪽에서 짝산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산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지금 산을 가지고 반응물의 산. 오케이? 그리고 생성물의 산은 짝산이 되겠지? 생성물의 산, 짝산. 반응물의 산과 생성물의 짝산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pK 값이 더 큰 쪽으로 진행이 돼. pK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더 약산이란 얘기잖아. 그쵸? 근데 모든 산전기 반응 어디로 진행돼? 더 약산과 역염기가 생성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잖아. 여기 반응물 쪽에서 하는 pK 값이 25예요. 생성물 쪽에 짝산은 pK 값이 38이네? 그럼 두 화합물 중에서는 뭐가 더 약산이지? 얘가 더 약산이지. 반응은 어떻게? 더 약산이 생성되는 쪽이니까 정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 유사하게 진행되는지는 요걸 그래프를 그 pK 값을 보고 따지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진짜 나옵니다. 자, 이 경우는 볼까요? 반응물의 산의 pK 값이 25야. 그럼 이게 염기지. 염기가 산을 받아서 생성된 짝산이 뭐야? ETOH라고 부르는 에탄올이거든. 얘가 짝산이야. 이렇게? 그럼 반응물의 산의 pK 값은 25고 생성물의 짝산의 pK 값이 16이네?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뭐야? 더 강산이지. pK 값이 더 작으니까. 그러면 더 약산이 생성된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 경우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이 대표적인 화합물들의 pK 값을 알아야 돼요. 그 값은 여기 제시가 되어 있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어. 자, 그냥 일반적인 알케인 화합물의 pK 값이 50. 알케인 화합물은 44. 이게 이제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38. 그 다음에 H2가 35. 25, 16, 15.4, 4.8, -7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pK 값을 대표적인 화합물들의 pK 값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꼭 그렇진 않다라고 대답을 드리긴 할 텐데 이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외워지기는 해요. 저도 뭐 이 값을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운 적은 없는데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 정도 pK 값이었지? 이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좀 확실하고 정확하게 풀고 싶으시면은 대표적인 여기 화합물들 있죠? 요것들의 pK 값은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은 많이 돼요. 도움은 많이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외우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시험을 보는데 pK 값이 기억이 안 나. 어떡하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을 가지고 풀지 못하는 경우에는 염기의 세계를 가지고 풀어요. 이거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지금까지 뒤쪽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반응물의 산과 생성물의 짝산의 pK 값, 산도를 가지고 비교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번에 염기의 성격을 가지고 풀 거야. 그럼 생성물의 염기가 있겠지. 죄송해요. 반응물의 염기가 있겠지. 여기서 보면은 얘가 염기잖아. 반응물의 염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생성물에서는 이 산이 H+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짝염기가 있겠지. 얘가 짝염기거든. 염기와 짝염기야. 지금 이거를 가지고 비교해 볼 거야. 그럼 이거는 뭘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워서 푸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염기의 세기 C 이건 좀 외워두세요. CCNHCO, CCNHCO. 자, 다 비공유 전산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유 전산상 최소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요. 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sp 혼성입니다. 탄소 원자가. 자, CCNHCO. 이거 하나만 외워두시면 좀 편해요. CCNHCO. 자, 왼쪽 편에서 오른쪽 편으로 갈수록 염기도는 감소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른쪽 편에서 왼쪽 편으로 갈수록 염기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그 말은 얘가 가장 강염기. 얘가 가장 약염기. 자, 보세요. C, sp3 탄소거든? C, sp2 탄소잖아. CC, 그쵸? sp3 탄소, sp2 탄소. 다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야. 얘가 가장 강염기라며. 염기도가 증가하니까. CCN, H, 그쵸? CCNH. 그 다음에 C, 얘 sp 혼성이잖아. sp3, sp2, sp. 오케이? 그 다음에 O-. O-까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외워두면은, pK 값 몰라도 반응이 어느 쪽이 우세하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CCNHCO.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그냥 역순이에요. 요거 역순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반응물의 염기죠? 얘 염기야. 그리고 산이 H 플러스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얘 짝염기야. 염기도 가지고 비교하자고. 여기는 N이 마이너스잖아. N이 마이너스. 여기는 C가 마이너스. 그쵸? 그러면 CCNHCO. CCNHCO. 얘는 sp 혼성이잖아. sp 혼성이거든. 오케이? CCNHCO.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강염기야? 얘가 더 강염기죠. 얘가 더 뭐야? 얘가 더 약염기지. 맞잖아. 그쵸? CCNHCO. 얘가 더 약염기. 그러면 반응이 어느 쪽으로 우세하게? 이게 우세하게 진행된다. 반드시 3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염기도 가지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pK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산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할 수 있는데, 근데 염기도 가지고 따져도 되게 빠르고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 염기죠. 생성물의 짝염기 뭐야? 얘잖아. CCNHC. C, sp 혼성 탄소 원자의 C, 그 다음에 O. 뭐가 더 강염기야? 이번엔 얘가 더 강염기네. 그쵸? 얘가 얘가 더 약염기네. 반응이 어디 쪽으로 우세하게 되는데? 이렇게. 산을 가지고 따지나 염기를 가지고 따지나 그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둘 중에 여러분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는데 pK 값을 외우고 있다? 그러면 산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좀 좋고 갑자기 헷갈린다거나 내가 이 염기 외우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CCNHCO 이렇게 외우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그걸 가지고 따져도 문제 없습니다. 자, 요거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응의 생성물을 나타내고 정반응이 우세한지 역반응이 우세한지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게 정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생성물을 찾아보게 되면은, 자, A번 같은 경우는 지금 H-라고 하는 하이드라이트 음이온이잖아요. 얘가 뭘로 쓰이는 거냐면 얘가 전형적인 염기로 쓰이는 화학종이죠. 얘가 산이에요. 산성수소원자가 요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산성수소원자를 제거가 돼서 산성수소원자가 염기에 의해서 제거가 돼서 생성되는 화학종 CH2가 되고요. C, 여기 수소원자 하나 제거가 되겠죠. H가 되고 감정성이 여기로 되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H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에틸렌이라고 하는 알케노 화물의 산성수소원자가 제거가 되면서 생성된 생성물 쪽의 물질, 얘가 짝염기가 되겠죠. 그리고 염기 H-가 H, 술을 잡아먹어서 생성되는 생성물 쪽의 화학종, 얘가 짝산이 되겠죠. 자, 그럼 정반응이 유사한지 역반응이 유사한지,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응물 쪽의 산의 pK 값과
생성물의 짝산의 pK 값을 비교해서 그 pK 값이 더 큰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왜? pK 값이 더 클수록 더 약산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알켄 화학종이거든요. 알켄의 이쪽에 수소 원자의 pK 값은 보통 몇이 되냐면 44 정도가 돼요. 또 H2 수소가스잖아요. 요거 pK 값이 몇이에요? 35잖아요. 그렇죠? pK 값이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커. 그 말은 얘가 더 약산이란 얘기죠.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더 약산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B번 CH4에 OH-. OH-도 이제 산소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전형적인 염기 화학종입니다. 그럼 CH4가 뭘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CH4가 산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수소 원자 하나를 OH- 쪽으로 제공해 주면서 생성된 거 CH3의 전자쌍에 놓여지면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OH-가 산성 수소 원자를 잡으면서 생성되는 거 H2O가 되죠. 자, 얘가 산, 염기. 그러면 산이 H를 잃어버리면서 생성된 물질. 이게 짝염기가 되는 거고, OH-가 염기로서 쓰여서 산성 수소 원자를 받아서 생성된 거, 얘가 짝산이 되겠죠. 그러면 비교해야 될 게 요것과 요게 되네요. 그럼 CH4는 알케인이잖아요. 요거 pK 값이 최소 작게 잡아도 50이고요. 좀 크게 잡으면 60까지도 잡아요. 그래서 pK 값이 50에서 60 정도고, 물, pK 값이 몇이에요? 물은 15.7이죠. 당연히 뭐가 더 약산? pK 값이 50인 얘가 더 약산. 훨씬 약산이죠. 그래서 이것도 더 약산이 생성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역반응이 우세하는 얘기는 정반응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은 지금 요거 구조를 그려보면 CH3CO2H잖아요. 그럼 얘 카복실 산이거든요. 여기가 CH3. 이거 아세틱 엑시드고, 그 다음 얘는 CH3CH2O-.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화학종이냐면은 알콕사이드예요. 알콕사이드. 요거는 구조가 이렇게 존재하는 화학종입니다. 그래서 알콕사이드는 O-, 그러니까 하이드록사이드의 수소 원자 대신에 알킬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콕사이드, 얘 전형적인 염기 화학종이고요. 얘가 염기이기 때문에 이거 산으로 쓰이는 화학종인 거죠. 아세틱 엑시드 대표적인 산 화학종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CH3 O-, 그 다음에 OH라고 하는 화학종이 되는 거고요. 얘가 산염기가 되고, 얘가 뭐? 짝염기. 얘가 뭐? 짝산이 되겠죠. 자, 그럼 pK 값을 찾아보면은, 아세틱 엑시드. pK 값이 몇이냐면은 4.8 정도고요. 요거 알코올이거든요. 에탄올이죠. 탄소 2개짜리니까 얘는 에탄올. 에탄올의 pK 값은 대략 16 정도 돼요. 16 정도. 그럼 뭐가 더 약산? 얘가 더 약산. 그 말은 뭐? 이 경우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D번. Cl-, CH3, CH2, OH가 됩니다. 자, 얘는 지금 이제 비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염기로밖에 쓰일 수 없는 화학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수소가 있기 때문에, 산성수소 원자가, 이게 산으로 쓰이는 화학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L이 염기로 쓰여서 산성수소 원자를 받았다. 그럼 뭐가 생성되는 거냐면, HCl이 생성되는 거고요. 얘는 CH3, CH2의 O-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염기, 얘가 짝산, 산, 짝염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pK 값 비교해 볼까요? 산, 이거 에탄올이잖아요. 앞쪽에 나왔던 것처럼 에탄올의 pK 값 16이고요. 산, HCl이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강산이죠. 이게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7입니다. 마이너스 7. 자, 뭐가 더 약산? 얘가 더 약산. 그 말은 이 경우도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타슘 T 부톡사이드 염기를 사용하는 반응 시 반응 용매로 물을 사용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포타슘 T 부톡사이드가 염기거든요. 염기. 이게 물을 반응 용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거면 포타슘 T 부톡사이드가 물과 상호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되고요. 얘가 염기니까 물을 산으로 썼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지,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포타슘 T 부톡사이드는 이런 화학중입니다. K 플러스고요. O 마이너스에 이렇게 구조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화학중인 거고 이온성 물질이에요. 여기에다가 물이 만약에 이제 산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얘가 염기니까 얘가 용매이기 전에 이제 산으로 쓰인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요게 염기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면은 물과 먼저 상호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물을 용매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면은 여기가 염기니까 산성 수소 원자를 잡아먹겠죠. 그래서 이런 화학증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는 산성 수소 원자를 뺏기니까 OH-가 되겠죠. 그리고 이 OH-는 뭐에 의해서 여기부터 있었던 K 플러스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겠죠. 자, 얘가 염기고 산이에요. 그리고 요게 뭐예요? 염기가 H 플러스를 받아먹으면서 생성된 짝산이에요. 그리고 하이드록사이드, 얘가 짝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우세하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그러면 산염기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때는 물을 용매로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물과 포타슘 T 부톡사이드가 상호작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물을 용매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물의 pK값 앞에서 본 것처럼 몇이었냐면 15.7이고요. 이게 짝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T부탄올이거든요. T부탄올이라고 하는 화학조. T부탄올의 pK값 대략 몇이다? 18이다. 뭐가 더 약산이에요? 얘가 더 약산이지. pK값이 더 크니까. 그럼 반응은 더 약산과 얇은기가 생성되는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뭐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반응인 거고 그 말은 산염기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우세하니까. 즉 물을 포타슘 T 부톡사이드를 사용하는 반응에 있어서 용매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용매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포타슘 T 부톡사이드를 사용하면은 물을 제거한 조건 하에서 반응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산도를 비교하는 거. 왜? 이게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산도를 비교한다. 그럼 산의 세기를 비교한다는 얘기야. 여러 개의 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제시가 될 거고, 그 중에 산의 세기를 비교할 건데, 산이라고 하는 거는 H 플러스의 크기, H 플러스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성 수소 원자의 전자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오케이? HA라고 하는 산이 있어. 이 산성 수소 원자의 전자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염기가 공격하기 쉽겠죠. 염기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왜?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를 공격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전하가 마이너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델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실제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이너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플러스 성격을 공격한다 라는 거잖아. 얘가 플러스 성격이니까.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공격한다. 그럼 염기적인 성격이 똑같다고 봤을 때 뭐 어떤 산이 더 강산이냐? 이게 공격을 하기가 더 유리한 산이 더 강산이겠지. 그 말은 이 플러스 성격이 크면 클수록
강산이 되는 거예요. 왜? 염기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쉬우니까. 이게 플러스 성격이 크다는 얘기는 이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델타 플러스 성격이 크면 돼요. 그래서 산성의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의 크기로 비교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거를 가지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짝염기 안정도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짝염기. 산도를 비교하는 거야. 반응물의 산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면은 H 플러스가 제공되고 생성된 짝염기 A 마이너스가 있을 거잖아. 얘가 뭐야? 얘가 짝염기잖아. 이 짝염기의 염기도를 비교한다고. 이거의 염기도를 비교한다고. 근데 이거 비교하기가 되게 쉬워요. 염기도 비교하는 거. 생각보다. 염기도를 비교할 거야. 이 염기도는 여기에는 비공 전자쌍이 존재하거든. 반드시. 그 비공의 전자쌍의 반응성이야. 이 비공 전자쌍의 반응성이 염기도야. 반응성이 크면 클수록 이 짝염기는 강염기가 되는 거고 이 반응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약염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염기라고 하는 게 전자쌍을 주는 거잖아. 그 주는 성격이 크면 클수록 강염기가 되는 거고 그거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반응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약염기가 돼요. 반응성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혹은 뭐 가지고 따질 수 있냐면 전자 밀도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 밀도. 전자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걔는 반응성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전자 밀도가 높을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걔는 강염기가 되는 거고 전자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약염기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걔는 약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도를 가지고 비교하는데 그 염기도는 이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 이 전자쌍의 반응성과 전자 밀도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따진다. 오케이?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 그러면 왜 염기도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지 그거는 지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가 강염기야. 얘가 강염기야. 그러면 산은 뭐야? 약산이겠지. 강염기에 짝염기가 강염기면은 원래 산은 약산. 오케이? 얘가 약염기면은 원래 산은 뭐? 강산. 반비례한다며. 그쵸? 자, 그래서 짝염기 안정도를 비교하고 염기의 세기는 이제 비공유전자쌍의 반응성 또는 전자 밀도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비공유전자쌍의 반응성이 크다 혹은 전자 밀도가 높다. 얘는 뭐야? 강염기란 얘기야. 짝염기의 세기로 봤을 때 강염기야. 그럼 원래 산은 뭐야? 약산이야. 오케이? 비공유전자쌍의 반응성이 작아. 혹은 전자 밀도가 낮아. 얘는 염기적인 성격으로 보면은 약염기야. 오케이? 약염기야. 그러면 원래 산은 뭐야? 강산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산성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짝염기의 안정도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뭐를 가지고 비교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정확히만 비교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자, HA라고 하는 산의 이제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 첫 번째, 이제 원소 효과예요. 자,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원자의 전하, 전기음성도, 원자 크기, 혼성화에 의해서 산도가 결정이 됩니다. 각각의 요인들을 다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어. 플러스 차지고 있어. 얘는 전하가 되게 부족한 상태잖아. 그쵸? 그럼 전하가 부족한 것 때문에 이쪽에 수소 원자 쪽으로부터 전자를 굉장히 많이 땡겨온다고요.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산도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원자 A의 전하, 지금 이게 HA라고 하는 형태의 산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저 HA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 원자 A라고 하는 원자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전하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산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굉장히 증가해요. 자, 두 번째, 같은 주기 원자들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기 때문에 HA 산도가 증가한다. 자, CNOF죠.
그럼 F의 전기용도가 제일 크지. 그럼 전자를 잡아당기는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바꿔 말하면 이 수소원자 쪽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격이 이게 제일 크다는 얘기죠. 왜? 얘가 전자를 제일 많이 당겨가니까. 탄소는 전자를 당겨가는 효과가 제일 작잖아요. 이 주기에 있는 원자들 중에. 그러니까 pK 값이 제일 큰 거죠. 바꿔 말하면 제일 약산이 되는 거고, 이게 전자를 당겨가는 효과가 제일 크니까 이 수소원자의 전자 부족한 성격이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pK 값이 제일 작습니다. 가장 강산이 되는 거죠. 굉장히 차이 크게 나죠. 50, 38, 16, 3.2. 굉장히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족 원자들인 경우, 같은 족. 지금은 이제 다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17족 원자들이, 이때는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자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원자 크기를. 자, 얘는 뭐를 가지고 따져야 되냐면 원자 크기. 자, 만약에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따진다라고 보면은 얘가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이게 가장 강산이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를 가지고 따지는 거냐면 원자 크기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왜? 이거는 짝염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짝염기. 자, HX가 반응을 했어요. 산염기 반응을 했어. 그럼 얘가 산이잖아. 산염기 반응을 해서 H 플러스를 제공해주고 X 마이너스라고 하는 화학종이 생성이 됐어. 얘가 뭐야? 짝염기잖아. 이 X 마이너스라고 하는 화학종에는 전자쌍이 존재할 거고, 이게 플로우에서 아이오다이드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어떻게 되죠? F에서 아이오다이드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커져. 1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커져. 원자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이 X라고 하는 짝염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더 넓은 구역에 펼쳐져서 존재할 수 있어요. 즉 반응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거야. 여기는 중요한 게 전기 농도로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그러면 뭘를 가지고 따지느냐? 이거를 가지고. 원자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오비탈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들 사이의 부딪힘이 아무래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로로에서 아이오다이드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커지면서 이 짝염기가 약염기가 되는 거야, 더. 1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커지면서 약염기 성격이 돼요. 약염기 성격. 뭐가? X-가 약염기 성격이 돼. 오케이? 그러면 원래사는 더 뭐가 되는 거야? 강염기적인 성격이 되겠지. 왜? I-가 크기가 제일 크잖아.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요거의 컨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자, 뭐? 산소 원자와 황원자. 얘도 똑같아요. H2O가 H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OH-. 얘는 SH-. OS. 원자 중에 뭐가 더 커? S가 더 커. 그래서 얘가 더 강산이에요. 전기 음성도로 따지게 되면은 반대적인 개념이 나오거든?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O-, S-. 얘가 더 원자 크기가 크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비편자화돼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거야. 뭐가? 짝염기가. 그러니까 얘가 더 약염기가 되는 거지. S-가 O-보다 더 약염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사는 더 강산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동일한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의 S오비탈 성격이 더 클수록 산도가 증가한다. 얘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얘도 짝염기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마이너스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크면 클수록 더 약염기가 되겠지. 그럼 원래사는 더 강산이 되겠죠. 그럼 얘가 가장 강산이란 얘기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놓였을 때 이게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제일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를 안정화시켜야 돼. 그쵸?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 이게 짝염기 형태니까 이거의 전자를 안정화시켜야지. 그러면 혼성화가 다르면 오비탈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쵸? 오비탈의 크기가 다르고 sp 오비탈이 그 오비탈의 크기가 제일 작아.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제일 크겠죠. 왜? 오비탈의 크기가 제일 작으니까.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을 가장 작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오비탈의 크기가 작을 때야.
그래야 강하게 잡아당길 수 있으니까 그 오비탈의 크기는 sp 오비탈이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가 제거됐을 때 생성되는 짝염기, 이 구조잖아. 이게 가장 약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산은 가장 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뒤쪽에 이제 문제도 풀어보겠지만, 예제 문제도 풀어보겠지만, 한 3, 4개 화합물 주고요. 산도 비교하는 거. 여기 이제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유발 효과. 이제 인덕티브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 음성도 및 혼성화 차이로 인해서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원자들 간에 전자를 밀거나 잡아당기는 효과를 우리가 유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발 효과. 자, 요거는 이제 원자의 개수 및 결합 길이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화합물. CH3야. CH3는, 전자를 밀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CF3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전자를 제공해줘요. CH3는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이고, CF3는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그룹이야. 전자를 끌어당겨. 자, 그러면 여기는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으로 볼 건데, 전자를 끌어당기는 게 붙어 있으면 이쪽 편으로부터 전자를 많이 당겨가겠지. 그럼 여기 수소 원자의 전자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지. 뭐에 비해서? 이쪽 편에 비해서. 전자를 CF3라고 하는 치원기가 당겨가니까. 전자 밀도가 여기가 더 낮다고요? 그러면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크기가 더 큰 거고, 그 말인즉슨 이 수소 원자가 뭐가 된다? 더 강산이 된다. 저 플로로라고 하는 원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저 CF3가 전자 끄는 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는 CF3 기로 둘 다 똑같은데 지금 이 세 개를 비교해보면 뭐가 다른 거야? 거리가 다르네. 전자를 잡아당기는 효과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크기가 크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강하게 잡아당겨. 12.4. 거리가 멀어질수록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좀 더 약산이 될 것이고 pKa 값은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12.4, 14.6, 15.4 이렇게. 그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요건 이제 카복실산이라고 부르는 화학종인데, 여기 수소 원자의 산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수소 원자의 산도를. 요게 아세틱 엑시드라고 하는 화합물이고, pK 값이 4.76, 4.8 정도가 돼요. 저기 기준이라고 봤을 때, 수소가 아이오다이드, 브로마이드, 클로라이드, 플로라이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원자들의 뭐를 봐야 되는 거야? 전기 음성도를 봐야 되는 거지. 전자 끄는 힘이 뭐가 제일 세? 플로로가 제일 세잖아. 이게 전자를 잡아당겨 준다고요? 이쪽 편으로부터? 그럼 이쪽에 수소 원자까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강하게 가장 전자를 잡아당기는 플로로가 붙어 있을 때 이 수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제일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산도가 제일 큰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요 문제 몇 번 풀어보시면, 아, 이런 개념이구나. 쉽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 공명효과. 공명효과. 자, 이거는 공명구조에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명구조가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생성되는 짝염기잖아요. 산이 H+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짝염기. 짝염기가 공명구조가 존재하게 되면은 안정도가 증가해요. 공명구조가 존재하면 안정도가 증가해. 안정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염기가 약염기적인 성격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 산은 더 뭐가 된다? 강산이 된다. 그래서 그 산이 H+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짝염기가 구조상 공명구조를 가질 수 있는 구조야. 그러면 그 산은 강산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자, H+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짝염기라고 해서 보면은 얘는 O-죠. 첫 번째 거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얘도 O-거든. 둘 다 산소 원자에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근데 얘는 뭐지? 아세틱 엑시드잖아. 아세틱 엑시드의 짝산이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아세테이트 이온이에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거든. 자, 얘는 뭐가 존재하는 거야? 공명구조가 존재하는 거야. 공명구조가 존재하면은 여기에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은 이 산소 원자에만 존재하죠. 이거 편제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공명구조가 존재하면 여기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이, 즉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 전하가 여기 산소 원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산소 원자에도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비편자화돼서 여러 원자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정하다고. 얘가 더 안정하다고. 공면구조가 존재하게 되면 뭐보다? 이렇게 공면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짝연기 형태보다 얘가 더 안정해. 그럼 이거의 짝산이 이거의 원래산이 뭐겠어요? 더 강산이 되겠지. 4.8. 얘도 마찬가지고 5-, 5-. 근데 얘는 방향적 고리 쪽으로 공면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페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페놀. 페놀은 산도가 더 큽니다. 왜? 짝연기가 공면구조가 존재할 수 있어서 더 약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산은 더 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면구조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방향족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아직 방향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거는 뒷장에 나와요. 되게 뒷장에 나와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방향족 화합물. 어떤 화합물이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네? 방향족 화합물. 얘는 볼 거 없이, 겁나게 안정하다. 겁나게 무지 안정하다. 진짜 안정해요. 방향족 화합물은 진짜 안정해요. 안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방향족 화합물. 그럼 만약에 짝염기가 방향족 화합물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겁나게 무지하게 안정한 거겠지, 짝염기가. 그러면 겁나게 약염기가 되는 거겠지. 무지하게 안정하니까. 원래산은 뭐가 되겠어요? 겁나게 강산이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일단 방향적 화합물에 대한 내용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고, 근데 개념상 이게 짝염기가 방향적 화합물이 됐다. 그럼 방향적 화합물은 어떤 성격 가지고 있다? 다른 거 다 고민할 필요 없어. 무조건 되게 안정해. 진짜 안정해요.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짝염기가 방향적 화합물이 되면은 안정도가 매우 증가하고, 그래서 원래산은 매우 강산이 된다. 자, 보세요. 이게 방향적 화합물이거든. 얘가 H+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짝염기야. 얘가 짝염기잖아. 짝염기인데 얘가 방향적 화합물이래. 이게 왜 방향적 화합물인지는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얘가 방향적 화합물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방향적 화합물이니까 무지 안정해. 그럼 무지하게 안정하다. 무지하게 약염기다. 오케이? 원래산은 뭐가 된다? 무지하게 강산이 된다. 자, 이거 앞쪽에 표 있었는데, 이거 탄소 뭐죠? sp3 혼성이지. 일반적인 sp3 혼성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수소의 pK 값이 몇이었어요? 가장 작게 잡아도 50이고, 보통 50에서 60 정도 사이로 봐요. 몇 가지 떨어졌어? 15까지 떨어졌어. 50이라고 보면 50에서 15, 35만큼이 떨어졌다고. pK 값이 35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10의 35제곱만큼 강산이 됐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강산이 됐다는 얘기야. 일반적인 sp3 탄소 원자의 pK 값이 15가 될 수 있는 구조는 이렇게 방향족성을 만족하는 구조 빼고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만큼 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개념만. 자, 다이카복실릭 액시드.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익가산인데, 산으로서 쓸 수 있는, 이제 카복실산 장기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카복실산이잖아. 보통 우리가 카복실산이라고 부르면, 이게 카복실산이거든요. CO2H기를 가지고 있는 거.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CO2H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 이거를 카복실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몇 개 존재하는 거야? 두 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불러? 다이카복실릭 액시드라고 불러요. 자, 보세요. 두 개. CO2H기 두 개. 다 존재하죠? 두 개씩 각각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H 플러스 성격의 수소 원자가 두 개씩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각 분자에. 그러면 두 번 H 플러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 그렇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값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자, 이거의 기준이 되는 화합물이 뭐냐면 CH3 요거야. 아세틱 엑시드거든요. 여기 지금 수소원자의 산도를 보는 건데 이거 pK 값이 몇이냐면은 4.8 정도 돼요. 4.7 몇인데 그냥 대략 4.8 정도라고 봅시다. 4.8이야 여기. 이 기준 화합물이 이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이거를 옥살릭 엑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옥살릭 엑시드, 말로닉 엑시드, 얘를 쑥시닉 엑시드라고 얘기합니다. 옥살릭 엑시드, 말로닉 엑시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 자, 그럼 첫 번째 이쪽에 수소원자 하나가 먼저 제거가 될 때의 pK 값이 얘는 1.259, 얘는 2.83이고 얘는 4.21이네. 그러면 기준이 됐던 이 아세틱 엑시드의 4.8보다 그 값의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일단은 더 강산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 두 개. 옥살릭 엑시드와 말로닉 엑시드. 어마어마하게 그 값이 떨어졌어. 4.8에서 1.25, 2.83. 이게 왜 떨어졌을까? 이게 왜 떨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화합물부터 볼까? O-가 됐어. 여기는 OH가 되고. 얘가 뭐죠? 첫 번째 수소원자가 떨어져서 생성된 짝염기야. 그럼 상대적으로 앞전에 표현, 바로 앞에 그려나왔던 아세틱 엑시드에 비해서 이게 더 강산이라는 얘기잖아. 옥살릭 엑시드가 더 강산이라는 얘기잖아.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아세틱 엑시드로부터 생성된 짝염기보다 옥살릭 엑시드로부터 생성된 짝염기가 뭐야? 얘가 더 약염기인 거지. 그쵸? 그래야 원래산이 더 강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약염기야. 그러면 이게 더 약염기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효과가 되게 큰 거죠. 자, 뭐? 이거 문제로 되게 많이 있는데 뭐냐면 수소결합이야. 수소결합입니다. 자, 어떻게 수소결합이 형성되느냐? 여기가 O-잖아요. 얘를 안정화시켜줘야 되거든. 어떻게? 얘가 회전을 합니다. 산소원자가 되고요. OH가 됩니다. 여기 델타 플러스 성격이죠? 전자쌍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분잔에 뭐가 가능해? 분잔에 하이드로젠 본드. 수소결합이 가능해요. 수소결합이 분잔에서 형성됨으로 인해서 제공이 될 수 있는 에너지적인 이점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얘가 존재하게 되면은 안정도가 무지하게 커집니다. 커져요. 그러면 짝염기잖아. 짝염기가 안정화됐다? 더 약염기가 됐다. 그러니까 pK 값이 되게 작은 거예요. 되게 강산이 된 거지. 오케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소결합이 가능하려면 뭐가 중요해? 여기와 여기에 거리가 중요해. 거리가 가까워야 돼.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 5원한 타입의 전이 상태를 거쳐서 만들어졌잖아요. 6원한까지는 가능해. 6원한 만들어진 게 요거야. 자, 이쪽으로 산소환자. 요게 짝염기거든. 얘도 가능해. 이렇게. 여기는 6원한까지 이제 고리 형태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거보다 이게 커지잖아요? 이게 지금 탄소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얘가 만약에 더 커지잖아? 이 거리가 어떻게 될까? 멀어지겠죠. 점점 멀어져. 그럼 어떻게 돼? 수소결합의 크기, 하이드로젠 본딩의 크기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첫 번째 수소 원자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짝염기가 안정화될 수 있는 요인이 감소해요. 왜? 거리가 길어지면서 수소결합의 세기가 약해지거든. 그래서 pK 값이 점점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4.8에 가까워지는 거야. 더 약산이 되는 거지. 왜? 안정화될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드니까 이게 굉장히 약염기적인 측면으로 변화가 되지 않겠지. 조금 더 첫 번째 거에 비해서는 더 강염기가 되니까 산은 더 약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요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뭐야? 자, 여기 써 있죠.
pKa1과 pKa2 값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 첫 번째 수소가 떨어지고 난 음이온 형태는 분자의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안정화가 된다. 그래서 아세틱 에치드, pK 값 4.8을 가지고 있는 아세틱 에치드에 비해서 pKa1 값이 확연히 낮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수소까지 떨어진 형태에서는 말단 음이온들의 반발력이 생겨 불안정해진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여기 수소 혼자 먼저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강산이야. 근데 하나가 더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보세요. O-. 여기가 떨어지면은 얘도 O-. 자, 여기 마이너스 차지예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차지. 얘도 뭐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차지야.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야. 근데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보는데 산성 수소 원자가 아예 없네? 그쵸? 여기도 수소 원자 떨어져 나갔으니까 분자 여기와 여기 부분에 수소 결합은 불가능해. 그러면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여기에 카본일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좀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보다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이것들이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겨요. 공간상 부딪히게 되면서 반발력이 생겨. 불안정해진다고. 그러니까 pK 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안정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으면 얘가 pK 값이 1.25면 거기서 조금 더 증가된 값으로 pK 값이 증가할 거야. 근데 확연히 증가하잖아. 그 이유는 안정도가 확연히 감소하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떨어지고 난 거는 수소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데 두 개 다 떨어지게 되면은 둘 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pK 값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pKa1과 pKa2 사이에 차이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로 꽤 많이 나오니까 정리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 진짜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복습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화합물 중 더 강산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더 강산이다. 이제 정의에 따르면은 그 산성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적인 성격, 즉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 크면 클수록 산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이제 정의에 입각한 이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크려면 전자를 많이 뺏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전기형 정도가 커서 전자를 많이 땡겨가면 땡겨갈수록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크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산성인 수소 원자를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수소 원자예요. 그죠? 얘가 붙어 있는 건 어떤 원자에? 질소 원자에 붙어 있어요. 질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이고, 오른쪽 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산성인 수소 원자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수소 원자밖에 없어요. 질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수소 원자가 산성도가 가장 크다고 봤을 때 이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원자는 탄소 원자죠. 탄소 원자와 질소 원자를 비교해 봤을 때 전기염도가 더 큰 건 뭐? 그렇죠. 질소 원자가 전기염도가 크기 때문에 질소 원자에 결합되는 이 수소 원자의 산성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더 강산인 거는 A번은 이제 왼쪽 편 화합물이 더 강산이고요. 자, B번. 여기는 CH3, CH2, O, CH3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산성도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수소 원자는 여기 수소 원자들일 텐데 이것들은 다 뭐에 붙어 있는 거예요? 탄소에 붙어 있는 거예요. 탄소에. 그렇죠? 근데 오른쪽 편의 경우에는 여기 수소 원자가 있고 여기 수소 원자는 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산소 원자에 붙어 있네. 그래서 전기염도가 더 큰 산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오른쪽 편 화학 중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오른쪽 편의 화학 중이 산도가 더 큽니다. 자, C번에 보시면 이거 지금 두 개 다 카복실산이죠. CO2H기가 존재하니까 카복실산이고 그 카복실산의 탄소, 즉 구조적으로 보면은 OH, 여기도 OH인 거고, 자, 여기 탄소 원자에 붙어 있는 게 뭐? 여기는 클로라이드, 여기는 뭐? 플로라이드.
자, 클로라이드와 플로라이드는 전기 용도가 탄소 원자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를 땡겨갑니다. 근데 그 땡겨가는 효과가 뭐가 더 크다? 얘가 당연히 크다. 왜? 플로라이드의 전기 용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자를 이쪽으로부터 많이 땡겨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의 수소 원자의 전자 부족한 성격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두 화학종 중에 더 강산인 거는 플로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오른쪽 배는 화학종이 더 강산입니다. 자, D번은 지금 여기 OH, 여기도 OH. 산성 수소 원자, 즉 알코올에 존재하는 이 수소 원자가 산도가 제일 큰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길이가 좀 다르죠. 클로라이드가 전자를 당기는 건 맞아요. 여기 클로라이드가 전자를 당기는 건 맞아요. 구조를 그려보면은 탄소, 탄소, OH인 거고,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 클로라이드, 네, 클로라이드가 결합되어 있어요. 얘는 보시면 클로라이드가 결합되어 있고, CH, CH2, CH2, 여기에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소 원자를 비교할 건데, 이쪽 클로라이드가 전자를 당기는 효과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결합 길이가 더 길잖아요. 여기 탄소, 여기 클로라이드 쪽이 이쪽에 수소 원자까지 이제 미치는 영향이 더 작죠. 결합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산인 건 뭐? 왼쪽 편의 화학종이 더 강산이다. 자, 2번. 여기도 보시면 CO2, H기가 둘 다 존재합니다. 일단 작용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나오는 작용기들이 좀 한정적이죠. 카복실산이 제일 많이 나오고, 알코올, 그 다음에 페놀도 많이 나와요. 페놀은 이렇게. 요것도 이제 많이 비교하는 화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OH, 그 다음 여기가 뭐예요? CH3기인 거고, 여기는 OH, CH2에 NO2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CH2에 뭐가 붙어 있는 거고, 수소 원자가 붙어 있는 거고, 수소 원자와 NO2기. NO2기는, 이온성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은 그 치환기 중에서는 전자 끄는 효과가 제일 커요. 전자를 끌어당긴다고 하는 의미를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그룹이다라고 불러서 EWG 치환기라고 부르거든요. 그 효과가 되게 커요. 전자를 많이 땡겨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쪽에 수소 원자의 전자 부족한 성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2번은 오른쪽 편의 화합물이 더 강산이 됩니다. 자, 29번. HBr은 HCl보다 강산이다. 자, HBr. 그 다음에 HCl. 얘가 더 강산. 얘가 더 약산. 자, 요거는 뭐 이쪽에 수소 원자의 뭐 델타 플러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고, 얘는 이제 짝염기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겠죠. 얘가 산이고, 그럼 이게 H 플러스를 제공해 주면서 생성된 짝염기를 볼까요? 짝염기. 그러면 HBr은 Br 마이너스, CL은 CL 마이너스. 그러면 원자 크기가 뭐가 더 크죠? BR이 더 크죠. BR이 더 크죠. 그래서 전자가 더 넓은 공간에 비편자화돼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BR 마이너스가 더 약염기예요. 그리고 CL이 더 강염기가 돼요. 자, 그래서 BR 마이너스가 더 약염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원래 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강산이 되는 거고, CL 마이너스가 더 강염기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산이 뭐가 된다? 더 약산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짝염기 형태의 원자 크기, 여기는 원자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죠? 원자 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밀 수가 있고, 자, 근데 반면에 HOBr은 HOCl보다 약산이다. 잠깐 여기 써볼까요? HOBr은 HOCl보다 약산이다. 얘가 더 약산. 얘가 더 강산이라는 얘기네.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산이니까 역시 짝염기를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도 짝염기를 한번 찾아보면은 산인 거고,
자, 요게 산성 수소 원자니까 얘는 뭐예요? OBr 마이너스. 얘는 뭐죠? OCl 마이너스. 여기서도 Br 마이너스 Cl 마이너스처럼 그냥 단일 원자 음이온의 형태가 아니라 O가 마이너스예요. 산소 원자가 마이너스야. 그리고 거기에 Br이나 Cl이 결합되어 있죠. 산소 원자 자체의 원자 크기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는 원자 크기로 인한 게 아니라 이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을 가지고 염기노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이 낮으려면은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브로마이드와 클로라이드, 이게 전자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면 브로마이드와 클로라이드 중에 전기염소가 더 큰 건 뭐? 클로라이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클로라이드가 산소 원자 쪽으로부터 전자를 땡기면서 이쪽 산소 원자 쪽의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을 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더 뭐가 된다? 약용기가 된다. 얘가 더 강염기가 된다. 그렇죠? 얘가 더 강염기니까 원래산은 뭐 더 약산. 얘가 더 약용기니까 원래산은 뭐 더 강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비교해야 되는 성격이 다른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0번 각 화합물들을 약산부터 강산 순으로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작용기가 확실히 다르니까 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산부터 강산이니까 가장 약산인 거는 뭐겠어요? 얘겠지. 얘는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이제 알케인 화합물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산도가 pK 값이 거의 50에서 60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장 약산인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질소 원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산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작죠. 산소 원자의 전성도가 크니까. 그래서 가장 약산인 거는 요거고요. 가장 강산인 건 뭐? 이게 가장 강산이 되겠죠. 얘가 중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B번을 보시면 CO2H, 그 다음에 여기도 CO2H, 여기는 OH. 자, 기본적으로 카복실산이 알코올보다 더 강산이에요. 그래서 가장 약산인 거는 뭐예요? 얘가 가장 약산이에요. 얘는 알코올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 두 가지 중에서는 지금 여기는 CH2는 동일하고 CH3냐 아니면 브로마이드냐인데, 브로마이드는 어쨌든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줄 수 있는 원자예요. 그래서 이쪽에 카복실산 쪽으로부터 전자를 잡아당겨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플러스 성격이 제일 큰 거는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얘가 가장 강산이에요. 얘가 뭐 중간 정도의 산도를 가지고 있겠죠. 자, 10번을 보시면 NH2N, OH. 그러면 산성의 성격이 없는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 중간이죠. 여기는 탄소 원자 결합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가장 약산이고요. 그 다음에 NH2OH. 당연히 이거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더 크니까 얘가 가장 강산이 되겠죠. 얘가 중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